운명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붉은 가발을 보곤 이상하게 여기는 도배만. 밖에서 이런 걸 쓰고 다니나? 가끔 씁니다. 몰래 가발에서 머리카락 하나를 뽑아 감춥니다. 세상 무서울 것 없던 노태남도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입 다물어. 용문구 변호사 말이면 충분해. 노아영 사단장 취임식에 많은 기자들이 몰렸지만 차우이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지켜봅니다. 저는 오늘 사사단의 지휘권을 인수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잠시 자리를 피하던 노태남은 수류탄 모양의 트로피를 보자 안 좋은 기억이 떠오릅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가 때린 아이는 실명이 됐다더구나. 네가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잘못했어요, 어머니. 학창시절 학폭으로 문제를 일으킨 자신에게 어머니가 준 끔찍한 처벌. 내려가. 내려가! 수류탄을 어머니, 이거 진짜예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꽉 잡아. 난 군복 입은 여자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곳까지 올라가게 될 거다. 내 위에 어떤 남자도 서 있지 않게 만들 거야. 그러기 위해선 넌 완벽한 인간이 돼야 돼. 이후 트라우마로 약을 복용해 왔는데 마침 노아영이 돌아옵니다. 어머니, 그 동영상은 세나한테 잘 알아듣게 말했습니다. 절대 문제 안 될 겁니다. 그 건은 용문구 변호사가 처리할 거야. 넌 더 이상 관여하지 마. 군검사에게 병역 회피 부탁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감히 군검사한테 군대를 빼달라고 해? 당장 밖으로 나가 용문구에게 전화하더니 도배만한테 군대 부탁한 걸 왜 보고해요? 왜? 사단장실에는 노아영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야, 이거 우리 노 장군이 몸에 딱 맞는 옷을 아주 제대로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못마땅한 표정으로 들어온 이 남자, 사사단 부군단장 허강인. 여자 사단장실은 이렇게 생겼구나. 축하해 놓아요. 분위기 파악 못하네. 농담입니다. 사단장님! 충성. 어이씨구. 기다리던 용문구를 보며 표정이 썩기 시작한 노태남. 전 회장님 신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장군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장군님께서 정한 원칙이고요. 세나에게서 영상을 찾아내지 못하자 동영상은요? 세나 그녀한테 없어요. 알렌이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재선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편 설악은 여군한테 와이프 하나로 당했다는 사실에 분을 참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나 혼자 갈 거야. 회를 떠버리든지 차로 밀어버리든지. 안병장은 도배만이 곧 전역할 거란 정보를 알려주죠. 타이밍 좋네. 도배만 근후 며칠 있으면 제대. 제대하고 나면 이제 검사도 군인도 아니야. 도배만은 과수사에 가발 머리카락을 맡기고 결과가 나오길 기다립니다. 그 알렌 실종에 차우인 공권사님 이게 연관됐다는 말입니까? 이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도 제법 황당하네. 도배만이 이렇게까지 노태남 관련 일에 신경 쓰는 이유는 알렌 찾아서 노태남한테 갖다 바치면 거기에 군대까지 확실히 빼주면 그땐 이 로에넌 파트너 변호사 따위가 아니라 용문구 자리가 내 것이 되는 거지. 그는 차우인이 알렌 실종과 연관이 있는지 더 깊이 파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있는 곳을 미행하는데 군복을 벗은 우인의 모습은 우아함 그 자체였죠. 들킬까봐 숨는데 하필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너 뭐하니? 뭐예요? 가방 입어서요. 제가 살게. 제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계산할게요. 780만 원입니다. 얼떨결에 780만 원짜리 백을 결제하고 맙니다. 12개월이요. 이 백은 고모의 선물이 되었죠. 아직도 이런 거 카피해서 파는 데가 있나요? 해석하기도 진품이야. 다시 차우인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는데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중퇴 이후 3년간 기록이 전혀 없다. 3년간의 공백 기간. 비어있는 이 3년의 공백에 답이 있을 거야. 이때 걸려온 이상한 전화. 도배만 군검사님이죠. 병역 프로젝트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병무청에서 병역 판정을 담당하는 의사. 병무청에서 병역 판정해주는 닥터씨라고. 노태남 군 면제를 위해 협조하는 대신 부탁을 하나 합니다. 진단서만 확실하게 만들어 오세요.
재산에서 원하는 판정 떨어지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물값은 섭섭지 않게 쳐드리죠. 돈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걸 원합니다. 제 의대 동기가 의료사고를 쳤어요. 검사님께서 일부러 재판에서 진다면 제 친구는 무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일부러 재판에 져서 의료사고를 낸 친구가 무죄를 받게 해달라는 거였죠. 그 새끼 아버지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 들어가려면 이 정도 성의는 보여야겠죠. 취직 때문이시다. 그렇다면 황철승 일병 의료사고 사건을 알아봅시다. 평소 독감 한 번 앓은 적 없이 타고난 건강 체질의 황철승 일병은 부대 연병장에서 축구를 하던 도중 갑자기 마비 증상이 왔고 곧바로 군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진단명은 사지마비라고 나왔고요. 원인이 뭡니까? 황 일병의 사지마비 원인을 군의관 진료가 문제였던 것으로 본 겁니다. 바로 조사 들어가지. 피해자 진술부터 들어보자고. 차오인 군검사님이 진행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번 사건은 차오인이 맡기로 되어 있지만 도배만이 맡기로 합니다. 내가 마무리할게. 이들은 황 일병의 입원실에 방문해 군병원에서 있었던 정황을 듣게 됩니다. 군의관님하고 간호장교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군의관님, 혹시 술 드셨어요? 뭔 소리야? 취하게 누가 취했다 그래? 군의관이 주치 상태에서 진료를 했던 거죠. 군의관이 주치 상태에서 진료를 했다고? 이들은 간호장교를 찾아가 조사했지만 군의관은 주치 상태가 아니며 정상적인 진료를 했다는 진술만 듣게 됩니다. 확실히 술 냄새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건 뭔가 착각을 했겠죠? 병원에서 나는 알코올 냄새를 술 냄새로 착각을 했을 수도 있어. 네, 맞아요. 조사실에서도 역시 군의관은 술 한 방울도 못 마신다 진술하죠. 나 술 한 방울도 못 마셔요. 오버한다. 난 알코올분해 효소 자체가 없다고요. 황일병이 진술했습니다. 증상 터지기 전에 감각기관부터 이상 온 거잖아요. 애초에 걔는 허리 디스크 증세가 심했고 그게 신경을 자극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병사가 디스크를 방치해서 마비가 왔단 말이죠. 처치랑 상관없이. 예, 바로 그거죠. 도배만은 계속 의료사고가 아닌 환자가 본래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진술을 이끌어갑니다. 마치 환자보단 군의관 변호사 같았죠. 이에 차오인도 불만이었습니다. 지금 수사하려는 겁니까? 방해하는 겁니까? 변호사의 다음 수까지 미리 예상을 해야 법정 가서 얘기지. 그래서 조사실에서 군의관 변호사 노릇하셨습니까? 재판 당일 피고인이 주치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간호장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간호장교의 증언 기록을 제출하겠습니다. 재판의 흐름은 도배만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의뢰인 친구분한테 말씀 들었습니다. 거기다 상대 변호사와도 입을 맞추고 있었죠. 그 입맞춤 말고 합의. 증인 하나 세팅해뒀으니까 이 적당히 장단 맞춰주시면 끝납니다. 변호사님도 승소금 확실히 챙기실 거고. 알겠습니다. 이대로 황일병 사건은 억울하게 묻히고 마는 걸까요? 오늘 공판에 군검사 측이 신청한 증인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증인이 증언을 하겠다며 방금 전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변호인 측 의견은 어떤가요? 알겠습니다. 증인 출석하세요. 출석한 증인은 바로 병무청 병역판정 의사였죠. 문제될 거 없어요. 사건이 벌어진 당일 새벽에도 피고인을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술을 마셨습니까? 네, 같이 마셨습니다. 거기다 사건이 벌어진 당일 4시간 전 CCTV 증거 영상까지 확보되었습니다. 여기 증인이 제공한 계산서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전혀 예상 못한 반전이었죠. 두 사람이 술집에서 나온 시간이 새벽 4시 30분, 황일병을 처치한 시간이 오전 9시 20분. 술을 깨고 정상 진료를 보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도배만의 이런 모습에 미소 짓는 차우인. 피고인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대한민국의 건장한 군인이 하루아침에 평생을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됐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야, 너 지금 뭐하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은 도배만과 병역판정 의사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실력 있던 병역판정 의사가 레지던트 시절 친구 군의관의 의료사고를 뒤집었으며 밥줄을 이어왔던 겁니다. 도배만은 그런 놈을 위해 계속 희생하느니 차라리 박살내자고 제안했던 거죠. 그놈 아버지 병원에 들어가면 지금처럼 계속 살아야 돼. 어차피 내 연줄로는 다른 병원에 못 갑니다. 당신이 작업해주는 VIP가 노태남 매장이야. 결국은 노태남 군면제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 손을 써둔 겁니다. 황일병 의료사고 사건에 대해 군 재판부는 의료 과실사고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금고 4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저놈이 태남이 군대 빼주겠다는 군검사라고? 재판에서 승리한 이후 노화영은 도배만에게 경고를 할 생각입니다. 사단 법무실 법무참모하고 도배만 군검사 면담 일정 잡아. 예, 알겠습니다. 카메라로 알렌의 상황을 살핀 후 어디론가 향하는 차우인, 그리고 그녀를 미행하는 도배만. 사건 예상 시간에 주차장을 나간 구인 승배인이 딱 한 대였습니다. 차량 소유주는? 법인 명의인데 그 강수 솔루션이라는 방위 산업회사입니다. 강스 솔루션? 거기 대표 이름이 강하준. 그 시계 아직도 차고 있었어? 내가 나 구해줬잖아. 7년 전 뉴욕 사건으로 돌아가 봅시다. Why did boss tell us to bring this anyway? I don't know. Looks pretty expensive, yeah? Yeah, it does. No. The one inside is expensive, you idiots. 그를 구해준 게 바로 차우인이었죠. 너 데려오래. 네 그 천재적인 머리에 투자하시겠다고. 회장님, 오늘따라 더 뵙고 싶다. 이렇게 스카웃된 하준은 우인의 동료가 됩니다. 우리가 그 쓰레기들 청소한 것도 다 보셨겠지? 그리고 도배만이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눈치채고 있었죠. 저 사람은 어때? 좀 진전이 있었어? 내 계획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어. 도배만 역시 차우인과 알렌 사건에 관련된 퍼즐 조각들을 거의 맞추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쓰레기 처리로만 보기엔 우인이 벌인 일이 생각보다 컸죠.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차우인과 강하준은 차우인 아버지로 연결된 관계. 힘겹게 겨우 삶을 이어가던 한세나 집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용문구 변호사. 여기가 방음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조용히 얘기합시다. 그는 화면에서 세나 어머니를 보여주며 동영상이 세상에 결코 나와선 안 된다고 부드럽게 협박합니다. 그 동영상은 세상에 나오면 안 됩니다. 어머니는 세나 씨한테 달렸어요. 그 사이 도배만은 노화영에게 불려갑니다. 바깥엔 병역비리 다리 놔주는 변호사들도 있다더군. 혹시 자네도 그런 일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 찜찜함을 참을 수 없던 그는 곧장 용문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고를 하죠. 노태남 회장과 관련된 3가지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그래, 해봐. 오늘 노태남 회장과 카르텔에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용 변호사님은 동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보고입니다. 도배만은 용문구와 결발하고 직접 노태남 밑에서 일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유가 뭐지? 적어도 사단장님께는 얘기하지 마셨어야죠. 제가 노 회장 병역 프로젝트 처리한다는 사실을. 윤상기는 알렌을 가둬둔 벤을 발견했고 차우이는 도수경 형사를 만나 영상을 넘깁니다. 한편 도배만은 카르텔에 도착해 직접 노태남을 만나 보고합니다. 역시 해낼 줄 알았어요. 일처리가 마음에 든 노태남은 그에게 제안을 하죠. 그 도검사가 우리 IM 법무팀을 맡아주면 어떨까 하는데. 그 사이 용문구는 곧 경찰이 카르텔에 들이닥칠 거라 경고합니다. 잠시 후에 카르텔로 경찰이 들이닥칠 겁니다. 하필 여기서 고모와 마주칠 줄이야. 도배만은 건물을 빠져나와 누군가 건네준 차키를 받고 도망칩니다. 고모가 계속 추격하지만 결국 따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안심하고 다시 출발하려는데 차량이 갑자기 이상합니다. 피를 흘리던 그 앞에 나타난 한 사람. 도배만 군검사님은 제대 못하십니다. 여기 남아서 저와 함께 싸우셔야 할 겁니다. 그게 도군검사님의 운명이니까요. 도망치던 도배만에게 차키를 넘긴 건 차우인이었죠. 그리고 차량 전복 사고 역시 그녀가 꿈인지. 차우인, 대체 나한테 이런 이유가 뭐야? 깨어나 보니 이곳은 병원. 유치장에 갇힌 노태남을 만나러 가는 용문구. 나 도배만이 군발이 새끼 혼자 도망을 가. 도배만이 거기서 잡혀서 회장님 병역 프로젝트 발설하는 것보단 상황이 훨씬 낫습니다. 기자들의 민감한 질문에 발끈한 노태남. 어떠십니까? 억울하십니까? 근데 이 기레기년이 뚫린 입이라고. 야! 자신을 죽이려던 차우인을 보자 이 새끼가 어이없네. 왜 날 죽이려고 한 건지. 아니요. 깨닫게 해주려고 그런 겁니다. 도검사님이 망각에서 빠져나오기만을 망각?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배만은 강하준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고 다음날 용문구와 함께 노태남을 만나러 갑니다. 은디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귓방망이를 맞을 줄 알았더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했어요? 나 완전 감탄했잖아. 예? 거기서 들키면 나 군대 못 빼주니까 그런 거잖아요. 병역 프로젝트를 위해 도망친 것으로 착각을 하죠. 그걸 헤아려 주시다니. 회사에 돌아와 이번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자 그 대책이 뭔지나 빨리 말해요. 나 지금 뚜껑 열리니까. 입영 연기부터 하시고 재판 치르면서 제가 세팅해 놓은 코스 밟아 면제 받으시면 됩니다. 용문구는 군입대가 가장 좋은 도피처라 제안합니다. 죄질이 크고 증거가 확실해서 실형 피하는 건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군대에 들어가십시오. 군대로 피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회장님. 왜냐하면 군 재판에는 노화형의 수하들로만 준비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기 때문이죠. 죄를 묻는 군 검사부터 판결을 내리는 군 판사, 군 법정을 지키는 일개 병사들까지 모든 군인이 노화영 장군님의 부하로만 채워진 법정이라면 그래도 힘든 재판이 될까? 군단장이 된 노화형을 축하하기 위해 동기들이 모인 자리.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먼저 사단장 달고 역시 노화영. 그래 안 그래? 역시나 허강인만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죠. 아들 새끼 하나 간수 못하는 년이 사단장. 화장실 뒷담화를 듣고는 내가 네 위에 있는 이유 알려줄까? 간단해. 그건 내가 너보다 강한 군인이기 때문이야. 도배만은 강스 솔루션 대표 강하준의 인터뷰 내용을 확인하다 차우인 아버지가 차우철 회장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제가 이룬 모든 건 차우철 회장님 덕분입니다. 우인과 만나면 이 모든 일이 아버지에 대한 복수와 관련되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오늘 나는 그 무엇보다 사실을 알고 싶은 것뿐이야. 무엇보다 우인이 군검사가 된 이유는 노화영 장군 때문. 대답해. 맞습니다. 노화영 장군. IM 디펜스의 실제 주인은 노화영이니까요. 그녀를 상대로 도배만에게 함께 싸워야 할 이유를 스스로 찾아보라 제안합니다. 우리가 왜 같이 싸워야 하는지 도검사님은 알아내실 겁니다. 강하준과 차우인은 도배만이 자기들과 함께 할지 지켜보기로 합니다. 도배만은 부모님 사고를 조사하다 명함과 사진 한 장을 발견합니다. 차우철 회장. 어떡하지? 회장님인데? 차우인은 세나를 찾아가 영상을 경찰에 넘기게 된 이유를 묻죠. 동영상 내놓을 결심을 한 게 용문구 변호사 때문이었다고? 용문구의 협박 때문에 참을 수 없었다 대답하자 그제야 알게 됩니다. 용문구가 일부러 세나를 자극해 영상을 경찰에 넘기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세나를 이용한 거야. 동영상이 세상에 나와서 노태남이 체포되도록. 그 사이 도배만은 부모님 수첩에서 발견된 명함 주인 염상진 과장을 찾아갑니다. 사사단 군법무실 도배만 군검사로 갑니다. 사실 도배만의 양친 모두 유능한 검찰 수사관이었습니다. 저 며칠 후에 전역합니다.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그때 일을 얼마나 기억하나? 사고 당시 기억 말입니까? 사고가 나서 차가 뒤집혔던 것까지 기억이 납니다. 전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구만. 도배만이 뭔가 기억을 못하고 있다니 그 기억이란 대체. 그 일이 사고가 아니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 노화영은 노태남을 군대에 보내기로 결정하고 당분간 용문구가 회사를 맡도록 지시합니다. 경찰이 입수한 동영상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둬. 태남이 군대 가고 나면 IM은 당분간 용 변호사가 맡아. 알겠습니다. 다음날 강하준과 차우인은 뉴스를 듣게 되는데 일각에서 재판을 앞둔 도피성 입대라는 의혹이 있지만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이미 노태남 회장님은 한 달 전에 병무청으로부터 입영일자를 통지받았고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날짜를 조율하던 중이었습니다. 결국 노화영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모든 걸 주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공석이 된 회장직을 용문구가 차지한다. 우인이 네 예상이 맞았네. 한편 차우인은 염 과장과 만나게 됩니다. 마음 같아선 지금이라도 대만에게 모든 걸 말해주고 싶어. 아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검사가 직접 떠올려야 합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노태남이 챙긴 물건들이 회장님, 모두 훈련소에 반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 마이 갓. 나 이거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어휴, 입대하면 고문관 확정. 볼트는 이거 없으면 배변을 못 본다고요.
볼트는 훈련소에 같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노테남은 군의 입대를, 도베만대에는 전역을. 전역 신고를 하는데 단결! 네가 내 경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이게 무슨 소리? 군 검사가 돈 몇 푼 때문에 브로커 짓을 해? 잘려진 손가락을 보자 갑자기 떠오른 미세한 기억. 한 달 후 노테남에 대한 군재판이 시작되던 그때 다시 돌아온 도베만. 어릴 적 기억의 일부도 돌아왔죠. 그때 부모님 사고 당시 있었던 한 군인 노아영. TVN 드라마 군검사 도베르만 다음 이야기는 5, 6화에서 계속됩니다. 그 웃음을 기억해내는데 꼬박 20년이 걸렸다.